입니다. 자, 우리 이제 2차 시인데, 여러분 1차 시 때는 제가 시제를 좀 차분차분하게, 왜냐면 헷갈리거든요.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차분차분하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제가 우리나라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묘한 건 제가 예전에 그 파고다에서 라이팅 수업 10년 할 때 이 실용용어 가르치면서 무슨 경우가 있었냐면 수업에 일본 분들이거나 중국 분들, 그러니까 아시아 분들이 좀 가끔 왔었어요. 근데 한 분이, 근데 이제 물론 한국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중국어랑 일본어 못하거든요. 근데 한 분이 오셨는데, 뭐랄까, 시제를 너무 제가 그 드린 표현대로 너무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시제를 잘 하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말을 하시다가, 저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저 중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연세학당에서 배우면서 이제 외국인들 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시제를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좀 시제가 정확하게 이제 좀 어떻게 전달을 하는 방법을 배우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도 이제 라이팅 자료를 드릴 때 시제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 한국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제 친구가 제가 1등일 거라고 말했어요 라고 했어요. 희망사항으로 제가 1등일 거라고 말했어요. 자, 과거란 말이에요. 친구가 말한 거는. 그리고 1등일 거라고 여기에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1등이었다라고 하는 과거 뉘앙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릴 때 요거는 과거에서 과거이며 과거에서 나중 발생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코멘트를 줬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일본 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우리말은 우리가 말할 때는 의식적으로 시제를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따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라이팅으로 옮길 때는 살짝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라이팅 같은 거 할 때 늘 얘기했던 것처럼 버퍼 스테이지가 있어요. 버퍼 스테이지. 중간 단계를 거쳐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설명할 때 꼭 같이 쓰면서 말하기 하시고요. 자, 시제 영작하기입니다. 2차 시. 자, 일단 요 시제 기억하고 계시죠? 현재와 과거, 미래가 있고 각각의 어떤 진행형, 완료형, 또 완료들의 진행형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했어요? 어떨 때가 대과거를 쓰고 어떨 때 그다음에 현재형을 쓰고 어떨 때 미래형을 쓰고 진행형은 어떻고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면서 라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마리오는 슈퍼마리오가 아니고요. 예문을 찾다 보니까 마리오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자, 마리오는 매우 열심히 일합니다. 자, 일단 요거는 제가 지금 타이틀을 현재로 줬기 때문에 현재를 생각하기 쉬운데 늘 하는 거에 일상적인 거죠. 그럼 뭐죠? 마리오 일합니다. works 현재를 쓰겠죠? 매우 열심히 very hard. 그렇죠. 자, 마리오 works very hard. 자, 저도 I teach English very hard. 저도 열심히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뭐죠? You study very hard. 이렇게 들어가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는 7시 30분에 시작해서 밤에 8시에 끝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나요. 워커홀릭이죠. 자, 그러면 he. 시작이니까 자, 늘 하는 거. 현재니까 He starts at 7:30 and 끝내는 거. Finish 8 o'clock at 8 o'clock 밤에니까 뭐죠? At night 또는 뭐 night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he starts at 7:30 and finishes at 8 o'clock at night. 자, 여러분 시간 앞에 at 그쵸? at night 밤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줄리아와 나는 좋은 친구이다. 줄리아랑 나랑 좋은 친구인 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죠. 늘 있는 거죠. 물론 내가 얘랑 싸웠어요.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 얘랑 좋은 친구였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Julia and I are good friends 이렇게 되겠죠. 문장 좀 짧고 되도록이면 시제를 이해하기에는 쉬운 문장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네, 자 그러면 Julia and I are good friend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현재 시제인데 자,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보고 있지 않다,
통화하고 있다. 약간의 진행의 느낌을 좀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진행? 현재 진행. 자, 나는 가장 최근에 브로셔를 찾고 있는 중이다. 자, 찾다 영어로 뭐예요? look for. I'm looking for the latest brochure. Is that right? 맞나요? 자, I'm looking for the latest brochure.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사실 이 정도 이제 여러분 쓰실 수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쵸? 사실 그동안 많이 연습했잖아요. 더구나 1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제가 엄청 어려운 문장도 줬잖아요. 자, 나는 TV를 보고 있지 않고 있다? 제가 진행형의 느낌을 만들려다 보니까 무지하게 이상해졌는데요. 자, 나는 TV를 보고 있지 않다. 진행형인 거예요. 자, 그러면 watching TV가 이제 보통 보고 있는 거니까 I am not watching TV. 이게 현재 진행형. 자, 그래서 I'm not watching TV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지금 전화로 친구와 통화하고 있다. 통화하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할까요? 자, 통화하다를 보통 우리 어려운 말 안 해도 돼요. talk to를 쓰면 돼요. talk to. 전화로 얘기하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전화로 할 경우에는 on the phone을 쓰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녀는 지금 전화로 친구와 통화하고 있다. 그러면 now she is talking to her friend. 이렇게 되면은 그녀가 그녀의 친구와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요? on the phone. 전화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on the phone. She is talking to her friend on the phone. 제가 한국말로 그냥 그녀의 친구라는 말 없이 그냥 친구라고 해줬는데도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죠? 네, 이럴 때 영어는 보통 격변화가 들어가거든요. 누구의 소유인 거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her friend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는 현재 시제를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제 영작학인데, 자, 과거는요, 우리는 지난밤 파티를 즐겼다. 사실 그 영어 예문을 보면 오늘 화면을 계속 봤더니 눈이 너무너무 지금 막 건조해서. 자, 우리는 지난밤 파티를 즐겼다. 과거네요.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는 잘 안 맞는데 영어에 맞는 어떤 예문을 좀 찾다 보면 이런 예문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we enjoyed the party last night. 맞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공책에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we enjoyed the party last night. 자, 우리는 지난밤 파티를 즐겼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런데 동사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과거 발생에 대한 것들을 뭐가 하는 거죠? 바로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발생한 거는 무조건 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 사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과거 시제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we did 또는 worked.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일을 많이 하다라고 해서 do work인데 많이니까 a lot of work를 했을 수가 있대. 제가 원했던 게 아마 그 대답인 것 같아요. We did a lot of work yesterday. 그래서 do work가 일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는 work 하나만 갖고도 일을 할 때라고 쓸 수 있는데 얘는 동사와 그 다음에 명사를 다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일이라서 뭐가 되는 거죠? a lot of work를 해주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 그는 영화를 3번이나 보러 갔었다. 많이도 보러 갔네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라서 영화도 보러 갈 수 없고 좀 안타깝기는 해요. 네, 넷플릭스만 돈 버는 거 아닐까요? 자, he went to the movies 3 times last week. 자, 그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자, 갔어요. 이게 과거고요. 그 다음에 횟수 뒤에 써주고 그냥 시간 부사 써주고 주어 동사 쓰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글을 쓸 수 있고 시제는 글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동사 자리에서 바로 때에 따라서 변형만 하면 되는 거겠죠. 자, 비가 왔었다. 그래서 우리는 외출하지 않았다. 이거는 제가 약간 과거 진행형의 뉘앙스를 좀 원했습니다. 자, 비가 왔었어요. 자, 그러면 비 오다
자, 일단 날씨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it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it was raining. 그쵸? 그래서 so 우리는 외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it was raining, so we didn't go out. 자, it was raining, so we didn't go out. 우리는 외출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왔었다, 비가 오고 있었다. 아, 비가 오고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여러분이 하기 쉬웠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과거, 그 다음에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 미래 진행형 이런 애들이요. 사실은 우리말에서는 뉘앙스 차이가 잘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표현을 하시고 그때 내가 어떤 순간 진행하고 있었던 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진행형을 쓰시면 되는 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00년에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중이에요. 자, 그러면 live in이 어디에 사는 건데 진행형이면은 뭐가 되는 거죠? 과거니까 was가 되겠죠. we라서 were. 자, in 2000 we were living in America. 그래서 우리는 2000년에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해서 과거 진행형을 나타내는 거죠. 자, in 2000, 이 2000년이라는 것이 사실은 현재 완료랑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과거 진행형이라던가 과거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시 45분에 나는 세차를 하고 있었다. 자, 내가 어제 너한테 8시 45분에 전화했는데 너 안 받더라? 너 내 전화 받기 싫어서 안 받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 8시 언제 했는데 8시 45분? 아, 그때 나 세차하고 있었지. 그럼 이제 한마디 해야죠. 야, 너 그 밤에 세차를 하냐? 뭐 이렇게. 자, 그러면 8시 45분에 나는 세차를 하고 있었다. 세차는 wash the car란 말이죠. 진행형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I was가 되겠죠. I was washing my car at 8:45. 그래서 시간 앞에는 전치사 s를 쓰는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시제에 관련된 거 해주는 거에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정도만 미래 진행형 이제 할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만 잘해줘도 when you speak in English, it's no problem. It will be okay. 진짜 사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난이도 있는 내용이 들어가고 상대방이 이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긴 문장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여러분 뭐였더라?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절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뒤에 이렇게 창 보시면 여러분 아까 그 토익 독해를 할 때는 여기가 더웠어요. 그래서 제가 저쪽 벽 쪽에 가서 하면서 얼굴이 빨개가지고 벌게가지고 강의 녹화를 했는데 이제 지금 해도 긁고 이제 추워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한테 소리가 들어갈까봐 제가 이제 히터를 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뒤에 보니까 이제 얼굴이 이제 좀 제대로 들어왔네요. 아까 너무 빨개서 술 한잔 먹고 강의 녹화하는 사람 같았어요. 자, 그 다음에 미래다. 자, 미래 시제 영작학인데요. 자, 미래 시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당신에게 이메일을 보낼 겁니다. 죄송해요. 내일 날씨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번 그 차씨가, 이게 슬라이드가 몇 개까지 있지?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엉뚱한 거를, 자, 해버렸네요. 자, 내일 날씨가 좋을 거야. 내일 날씨가 좋을 거야. 자, 날씨 시작은 제가 무조건 뭘로 시작하라고? it으로 시작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미래니까 it will, 내가 날씨를 정해놓은 건 아니니까 비고잉트는 안 돼요. 자, it will be, 그렇죠. A nice day tomorrow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에게 이메일을 보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원한 거는 will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진 거일 경우에는 제가 뭐 쓰라고 그랬어요? 비고잉트 쓰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제가 원한 거는 what I want is 뭐죠? to use will. 제가 원하는 거는 will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we will이 되겠죠? 자, we will send you an email 또는 we will send
an email to you. 자, 이것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e will send an email to you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너가 그 영화를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 자, 좋아할 거라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좋아할 거라는 것은 enjoy란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 그쵸? 자, 그러면 확신해. I'm sure. 그쵸? I'm sure that you will enjoy the movie 또는 the film.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지금 제가 드린 문장은 다 주어, 동사, 목적어, 기본적인 SVO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m sure you will enjoy the film.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해요. 당신이 그 영화를 좋아할 거라고요. 자, 나 오늘 자, 요 세 개는 제가 확신으로 해줬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씁니다. 자, 나 오늘 학교에 차로 갈 거야. 아까 이거 비슷한 예문 제가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요? I'm going to를 쓰되 I'm going to drive라는 말로 쓰는 거였는데 자, I'm going to drive to work였어요. 아까는. 자, 근데 학교니까 to school이 되겠죠. 그래서 I'm going to drive to school today. 오늘 차로 학교에 갈 거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비고잉트를 써서 내가 확신을 갖고 차로 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 넘어지겠다. 자, 요거는 확신이에요. 내가 넘어지게 하는 건 아니지만 확신. 계획은 아니지만 확신. Be careful. 일단 들어가겠죠? You are going to fall. 그렇죠. Be careful. You are going to fall.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you might fall 이렇게 쓰게 되면 야, 너 떨어질지도 몰라. 그 얘기는 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급박한 상황이 아니죠. 근데 be careful 한 다음에 you might fall 이건 안 돼요. 그냥 you are going to fall 이게 훨씬 더 뉘앙스가 연결이 되는 거죠. 당신을 보러 다음 주에 갈 겁니다. 자, will을 쓰게 되면 다음 주에 보러 갈까 해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확신을 주는 비고잉트를 쓰게 되면 계획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신을 보러 갈까요? I'm going to see you. 그쵸? I'm going to see you. I'm gonna see you. 그래서 I'm going to see you next week. 자, be going to를 쓰게 되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확신. 그래서 next week에 내가 너를 보러 가겠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미래 관련의 시제 예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점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I'm going to go for a walk tonight. 저는 오늘 밤에 산책하러 나갈 겁니다. As an exercise. 저는 운동으로서 산책을 나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확신이 있고 정해진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비고잉트를 쓰는 건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I go for a walk 또는 I walk as an exercise every day. 그러면 이거는 저는 매일 운동으로 산책을 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왜? 늘 하는 거니까. So, yesterday I walked. 그래서 어제도 했어요. 그러면 과거. 자, 저는 I have worked for a long time. 그건 뭐죠? As an exercise. 운동으로서 지금까지 쭉 오랜 시간 동안 걸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되면 그거는 현재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진짜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 롯데월드 와보실 거예요. 그쵸? 롯데월드 근처에 석촌호수 있잖아요. 바로. 매직 아일랜드도 석촌호수 안에 있고, 저 거기를, 일주일에, 5번, 그러니까 보통은 기본 4번, 보통은 5번. 이렇게 해가지고 저 매일 10km씩, 10km가 되게. 그러니까 제가 2개의 호수를 3바퀴 이상은 돌아야 10km가 나오거든요. 저 매일 그렇게 걸어요. 지금 제가 말한 건 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늘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기차가 아침 6시에 도착합니다. 아, 이거는 현재를 써서 미래를 나타내는데 자, 여러분 우리도 기차가 아침 6시에 도착해. 아니야, 조금 있으면 버스 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굳이 미래 안 쓰죠. 그쵸? 자, 그러면 the train arrive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미래를 나타내도록 이런 거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The train arrives at 6 o'clock in the morning.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신을 보러 내일 갈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낸다고 제가 했죠. 자, 제가 시제 마지막에서 I'm coming, you are coming. 그쵸? 미래를 쓰지만 미래 부사인 예를 들어 tomorrow라든가 next week 같은 걸 같이 씀으로 인해서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I'm going to see you. 아까 표현에 I'm going to see you였죠. 자, 그러면 당신을 보러 내일 갈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I'm coming to see you tomorrow. 자, 이 come은 자, 아까 썼던 I am going to see you 할 경우에는 be going to의 용법으로 한 거고요. 보통 이 come은 상대방의 입장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간다라고 할 때도 이 come을 써요. 그리고 또 나에게 오다라고 할 때도 come을 써요. 그래서 come은 양쪽 다 씁니다. 단 상대방한테 썼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쓴 겁니다. 내 입장에서 할 때는 고우가 되지만 상대방한테 갈 때 come을 썼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come을 쓴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상대방 입장에서 나에게 다가오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I'm coming이라는 진행형을 썼죠. 그래서 그 진행형이 tomorrow라는 부사와 함께 미래에 쓰이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일은 제 생일입니다. 현재로 미래, 아까 제가 예문이 있었는데 It's my birthday tomorrow. 그래서 내일은 제 생일입니다. 그러면 It will be my birthday라고 안 쓰죠. 왜요? 정해진 거잖아요. 내일 생일인 거 정확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렇게 현재가 미래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It's my birthday tomorrow. 여러분 이렇게 보면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은 꼭 will과 be going to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는 거예요? 현재도 있고 현재 진행형도 있는 거예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또 시제를 조심해야 될 게 있네요. 그쵸? 자, I will come home when I finish work. 그 다음에 you must wait here until your father comes. 그 다음에 they are coming after they have had dinner. 자, 요거 제가 아까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2차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칠 때, 그래서 여기에 뭐를 쓰지 않는다? will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도 시간을 나타내니까 뭐가 되는 거죠? will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여기는 현재 완료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적인 거는 원래 이렇게 after they will have had dinner예요. 아이고, D-I-N-N-E-R. 그런데 앞에가 이렇게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 자,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이고요. 시간 부사. 그러면서 여기가 미래 완료인데 이 문장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도 되지 않아요가 아니라 이거는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사용 자체가 안 되거든요. 시간 사용 부사절은 미래 자체가 will 미래 사용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완료라 하더라도 자, 네가 저녁 식사를 마칠 때쯤 그러니까 미래에 완료될 거거든요. 이게 미래에 완료될 거예요. 식사가. 미래 완료되지만 현재 완료로 사용. 이게 바로 미래 완료, 그러니까 미래 시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들이 되는 건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제가 아까 1차 시 때 시제주의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제가 앞부분에서 했었던 부분하고 지금 사실 예문을 살짝 좀 바꿔본다고 하는 게 그냥 그대로 썼네. 아이고. 여러분 그래도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설명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쓰는데 특히 미래의 경우에는 will과 be going to를 쓰기도 하지만 현재형과 진행형을 가지고도 미래를 나타낸다. 그런데 현재형을 가지고 미래를 나타낼 때 아까 저기 있었죠. arrive, 도착하다, 출발한다 이런 거 있었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왕래 발착 동사라고 해요. 왕래, 오고 가는 거. 출발하고 도착하는 동사들, 주로 시간표라든가 스케줄에 관련된 것들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때는 굳이 will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데
잘 돌이켜보면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거. 그쵸?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크게 다르진 않다라는 겁니다. 단, 우리랑 달리 영어는 form이 있어요. 현재 완료의 경우에도 form이 있고 미래 완료의 경우에도 form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에 그 도표에 보여드린 거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시면 사실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참 여러분 이 라이팅이라는 과목이 쉽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잘 해와서 벌써 이제 2차시니까 14주차. 자, 14주차 3차시 남았거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